네, 국대우선 차이자입니다. 우리 당의 창당 3주년 기념을 넘어서서 이제 4년 차로 접어드는 아주 중요한 시점입니다. 특히 이 시점이 어떻게 보면 나라가 이렇게 어려운 시점에 한참을 볼 수 없는 왕국의 이런 어려운 시점에 우리가 이 당을 어떻게 앞으로 끌고 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말씀을 아까 최고위원회에서도 대표께서도 많이 말씀하시고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시중에 뭐 다들 읽으셔서 알겠습니다만은 진산 조은산 씨 평범한 월급쟁이 봉급쟁이 선생님이 쓴 그 상소문 때문에 굉장히 큰 지금 민심의 동요가 있는데 저는 그걸 보고 이제 느낀 게 그분이 과거에 노무현 씨도 뭐 편하게 국민들 한 분은 개혁이니 뭐니 하면서 탈헌법적인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불편한 기억이 있습니다만은 그 노무현 씨를 지지했던 분이라는데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게 이제는 본격적으로 좌파 진영에서도 문재인 주사파 어떤 대한민국의 헌법 체제를 지금 체제 변혁을 통해서 탈바꿈하려는 대한민국을 인정하지 않은 역사까지 지우려는 그런 아주 잘못된 좌파하고 대한민국의 체제와 성공한 신화를 인정하면서 그 체제 내에서 잘못된 자본주의 문제점이 있다. 이걸 고쳐보려는 순수 좌파의 분화가 본격적으로 일어났구나. 앞으로 우리가 정치를 하다 보면 보수 우익의 그런 숭고한 이념과 가치를 가지고 가지만 때로는 순수한 유럽의 사회민주적인 그런 좌파 개념을 수용하면서 새가 양날개 나듯이 날아갈 때 국가가 균형 잡히고 잘 통치가 되는데 지금 이 문재인 주사파 정권은 좌파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통렬하게 저는 그 부분을 지적을 했다. 저는 그 부분에서 굉장히 큰 의의를 줍니다. 나머지 부분들이 아마 저희들이 연설하고 그동안 3년 동안 투쟁하면서 제일 먼저 지적하고 누구보다 앞장서서 문재인 정권, 좌파, 주사파 정권이라는 거, 전체주의 정권이라고 이미 한 이야기들이니까 언어를 잘 다듬어서 그렇게 했는데 제가 이번에 이 상소문을 통해서 느낀 거는 이제는 잘못된 주사파,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그런 잘못된 주사파, 좌파들하고 순수하게 대한민국의 체제 정통성을 인정하면서 개혁을 하려는 좌파의 분화가 본격적으로 일어났구나.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우리 당에서 전략적으로 가져가야 될지 그 문제를 좀 고심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낙연 씨가 당대표로 선출이 됐는데 글쎄요, 뭐 문재인 주사파 정권에서 총리하고 종로에서 그분들 지원받아서 국회의원 된 분이 반대한민국적 이런 행보에 대해서 무슨 그 견제 장치를 하고 당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지 청와대 출장소 국회하고 같이 연합해서 문재인 주사파 정권의 잘못된 노선을 더 악화시키는 그런 역할밖에 더 하겠어요. 근데 김종인 비대위원장하고 친하다고 과거에 인연이 있다고 미래통합당 김종인 씨하고 잘해보겠다는데 아니면 야당다운 야당이라야지 뭘 잘해보는 거지. 견제하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변을 못하고 있는 썩어빠진 야당 같지도 않은 야당하고 뭘 한다는 그러면 다 국민이 인정하지 않는 가짜 세력들끼리 열심히 해봤다. 누가 인정하겠어요? 나라는 더 도탄에 빠질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제적으로도 엄청난 일들이 지금 제가 보기에는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 국민들이 언론이 통제돼서 그 심각성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지난주에도 그 방송을 통해서 하버드 대학의 그레이엄 앨리슨 교수의 이론을 소개하면서 투키디데스의 함정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한반도가 그 정점에 있고 폭풍의 한가운데 있다.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는 중국 공산당이 무모함 이제는 전쟁을 촉발시킬 수 있는 위험에 있다. 이렇게까지 진단을 하고 봐야 된다고 그랬는데 지금 보세요. 29일 날 미국의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하고 일본의 고노다로 방위상이 회동을 하는데 왜 대한민국의 국방장관은 안 갔어요? 분명히 한미일 국방장관을 한다고 그랬는데 한국만 지금 거기 빠졌어요. 북한 문제하고 중국 문제 논의한다는 그런 소문도 있었는데 그래서 지금 거기서 보면 미국하고 일본의 두 국방 책임자가 지역을 불안정하게 하는 중국 행위에 과감하게 반대한다.
또 앞으로 통합미사일 방어망을 구축하고 정보 감시 협력 문제도 논의한다. 이래서 지금 미일 동맹은 중국 공산당을 견제하는 구체적인 안건이나 대한민국은 어디가 있어요? 이러니까 이 정권이 대한민국의 생명권, 안보권을 파괴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한미일 군사협력 체제에서 한국만 이탈하는 이런 잘못된 행보는 거의 망국적인 안보 행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뭐 이야기 들으니까 뭐 코로나 문제로 출장이 어렵다, 뭐가 어쩌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국방장관이 무슨 보건복지부 장관이에요? 국민을 무슨 정말로 초등학생을 하는 건지 안타깝게 이럴 데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주에도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양재치라는 중국의 외교 담당 국무위원이 서울도 안 오고 부산에 가서 서훈이하고 무슨 이야기 했는지 그 비밀 회담도 공개하라고 했잖아요. 분명히 얘기했을 거예요. 절대로 그 국방장관 회담 같은 데 가서도 안 되고 미국이 추구하고 있는 그러한 동아시아 안보 전략에 한국이 더 가서는 안 된다. 아마 으름장을 놓고 갔을 겁니다. 그래서 이 정권의 친중 정권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 소리 들었다고 그래 그렇게 조용히 굴종적으로 있어야 되겠습니까? 지금 여러분들 알다시피 북한의 핵무기, 생화학무기, 러시아의 동해상 침범하는 군사훈련, 그리고 중국의 패권주의적이고 아주 무모한 이런 군사행동 때문에 일촉즉발의 지금 전쟁에 전원이 가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미국의 태평양의 제3함대 사령관이 지금 이러한 중국의 잘못된 흐름에 대해서 견제하는 의미로 지금 태평양 일대에 항공모함 세대를 포함해서 약 38점의 미국의 군함이 지금 경계를 하고 있다. 물론 잠수함 8척도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지난 21일부터 29일 사이에 중국은 둥펑미사일 그 군사훈련이라는 명목으로 군사훈련은 이번에는 처음으로 인민해방군하고 미사일 전략사령부하고 대대적으로 미국의 군사 패권에 한번 대항하겠다는 의지로 군사훈련했어요. 그래서 둥펑 21 미사일은 1500km까지 날아가는 아주 정밀도가 있는 미사일인데 그걸 쐈다고 그러고 또 둥펑 26 미사일은 3000에서 4000km를 날아가는데 이거를 지금 처음으로 시험을 했다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SLBM 잠수함을 통한 핵미사일을 지금 발사 11,000km까지 나가는 걸 실험을 해서 미국이 바짝 긴장하고 지금 어디를 튈지 모르는 이런 전운이 감돌고 있다. 참 걱정이 안 될 수가 없는 이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중국이 그 남중국해에서 계속 그 파시엘분들을 인공소마해서 세멘트 부어가지고 지금 그곳에 수천 명의 군사를 주둔시키고 미사일 배치하고 계속 미국하고 지금 판을 짜고 있는데 대한민국이 그동안에 석유 들어오고 상품 수출한 게 남중국해 통해서 미국의 자유무역적인 패권 질서에 대해서 보장을 받고 그동안에 여기까지 이루고 왔는데 중국이 그런 소리 한다고 일본처럼 우리가 적극적으로 미국을 지지하고 국제법에서 중국이 그런 행동 안 된다고 왜 이야기를 못하는 거예요? 여기서 문재인 정권의 문제점이 또 한 번 적나라하게 드러나면서 이제는 한미일 군사협력구도를 깨겠다는 그리고 친중 정권의 본색이 안보면에서도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는 서글픈 현실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지금 그때 남중국해 그 인공섬 만들 때 중국 회사들이 34개가 참여해서 시멘트 갖다 붓고 뭐 시설물 했는데 미국에서 전부 제재들 리스트에 올려가지고 국제 상행위를 끝냐고 그래서 이렇게까지 지금 국제 정세가 상당히 긴장되어 있다. 또 시진핑은 중국 국내 정치에서 지금 궁지에 몰리고 내가 보기에는 뭐 앞으로 뭐 황제 같은 그런 권력을 얻기 위해서 견제를 받아서 이런 상황에서 국내 정치가 안 되니까 국제적으로 전쟁의 일부 직전까지 끌고 와서 이 분위기로 정치를 지금 돌파하려는 이러한 수순이 있고 여러분들 미국의 11월 대선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대봉쇄 선언을 통해서 긴장감을 통해서 미국의 보수 세력을 단합시켜서 투표를 하려고 이런 전략이 국내 정치적으로 수용이 있다고 하지만 대한민국은 이 분단 국가에서 선택 여지가 없어요. 무조건 미국의 편을 들어서 일본과 함께 중국 공산당 남중국해에서 패권 정치로 가서 국제 질서를 파괴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해야 됩니다. 지금도 안 하고 미적되고 있는 이 잘못된 주사파 정권은
좌파가 아닙니다. 이인산 선생이 상수에서 올렸듯이 순수한 좌파하고도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 본질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우리 대한민국의 국방에 지금 상당히 위태롭다. 문재인 정권은 국민의 생명권을 담보로 대한민국의 국방력을 가장 악화시키고 악수를 두고 있는 잘못된 정권이다. 그래서 이 주사파 정권은 빨리 종식돼야 된다. 이거를 우리 당원 여러분들과 애국 시민 여러분들 알고, 결코 국내는 코로나로 경제는 다 파탄나고 어렵지, 국제적으로도 분단국가 대한민국의 안보는 풍전등 앞에 있는 것이다. 이 양면을 보면서 대책을 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책위 의장으로서 계속 이런 면을 우리 당의 입장에서 좀 부각하고 방송하고 홍보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